저희 더 라이브에서 그간 저희가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네. 종종 모셨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코너에 모시게 돼서 조금 저희도 어색한데요. 네, 저도 어색합니다. 네. 아니, 듣기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선대위원장이 되셔갖고 좀 적응이 조금 안 되고 네. 있다고 지난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저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어저께부터 이제 인터뷰가 시작돼가지고 신문 기사들도 많이 네.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네, 정말 그 정신이 강건해지더라고요. 아. 네, 뭐 하도 악성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사실도 많이 올라오고 뭐. 누구의 배우자다, 누구 아들이 뭐를 한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막 그것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남자였어도 예, 배우자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뭐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까지 올렸을까? 이게 사실은 여성이라는 데서 오는 잘못된 어떤 그 입장들 또는 뭐 댓글들이 아닌가? 예, 그냥 의문이 들면서 좀 틀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은 질문이에요. 물어보세요. 대중으로부터 신망받던 사람들도 네.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네.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받지 않았던 미움도 받고 비판도 받지 않습니까? 네. 굳이 교수님이 이 정치권으로 왜 들어가셨을까? 글쎄요, 이걸 정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이제는 게. 정치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3월달, 내년도 3월달부터 신학기가 시작되고요. 네네. 내년도에 강의할 과목이 5과목입니다. 일종의 3개월 알바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과연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인 또는 뭐 정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이 와서 좋은 제안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네, 네. 3개월 동안 도와드리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국회에 갈 생각이 없고요. 네, 뭐 다른 건 일단 지금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말입니다. 제대로 들어요. 그것이 듣고 싶다. 그 선택.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도대체 네. 왜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 말은 뭐 너무 좋습니다만 네.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그 이제 후보분들 중에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두 분도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는데요. 제가 굳이 도와드리지 않아도 네. 두 분이 모두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최근 일은 아니고 조금 전 한참 전 얘기입니다. 네네. 굳이 제가 가야 될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전화를 하셔서 네. 우리가 이런 공백이 있다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게 딱 제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고민하는 와중에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뉴스들이 발생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다시 전화가 오셔서 네. 결정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했다고 답변을 드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그 공백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 네, 네, 이런 네.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런 어떤 그 뭐 여성 관련 문제, 뭐 이런 젠더 이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백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여성 정책이라고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는 예.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 정책의 예. 일부가 여성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중에 성폭력 무고죄와 전자발찌를 네네. 뭐 평생 동안 채우겠다라는 것과 보호수용법 예, 예.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폭력 무고죄라는 게 이제 그 들어간 걸 보면서 성폭력 무고죄라는 게 뭐
엄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저도 다르지 않아요. 무고는 나쁜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렇죠. 네, 네.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요. 거짓말을 시켜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든 무슨 뭐 죄명이든 무고를 하는 건 아주 나쁜 범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폭력 처벌법에도 뭐 성폭력이니까 성폭력 무고죄를 넣으시겠다. 그리고는 일반 형법에서의 무고죄보다 형벌을 더 높여서 넣으시겠다. 그것까지는 저는 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오면은 입증이 되면은 사실 엄벌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성폭력이라는 혐의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고 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사실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무고죄가 입증된다면 엄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여성정책이라고 내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혹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약이 이제 준비가 됐던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바닥을 매일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걸 네. 입증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어렵고 유죄 판결이 난다 손 치더라도 피해가 얼만큼 회복되기가 어려운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이 영역은 틀림없이 공백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 거예요. 네. 네. 그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 무고죄를 우선으로 두는 것은 이건 내 시각에서는 이제 공백으로 보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는 여성들이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금 여성만을 위한 안전 정책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이 이대남 눈치 보기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대 남만을 위한 선거가 되는 게 적합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이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보다 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약이어야 하는데 좀 공백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대 남들이 어떤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는 저 너무 잘 알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들이 보내는 군대에서의 1년 넘는 그 기간이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전혀 보상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박탈이 되는데 그 네. 시간이. 그런데 비해서 하나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네. 위원장님, 네. 게다가 말입니다. 네. 그것이 듣고 싶다. 그 비판.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로한 건을 내가 알고 나서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제 두 건의 과거의 스토킹 살인입니다. 사실은. 네. 그 교제 살인을 이제 변론을 하셨던 적이 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변론을 하셨던 그 변론의 요지가 결국 심신미약이었는데 한 건은 충동 조절 장애를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셨었고 예. 또 한 건은 이제 음주 감경을 네. 요청을 해서 이제 심신미약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제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건 다 계획살입니다. 이거는 네. 지키고 감시하다가 결국 가장 취약한 시간을 타서 흉기를 들고 쫓아 들어가서 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스토킹 살인인데요. 문제는 모녀를 20번도 넘게 찌른 사람은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또 다른 이제 뭐 여성이 사망했는데 딸 앞에서 사망을 했답니다. 그 칼에 찔려서 죽은 그 여성을 죽인 사람에 대하여서는 술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변론을 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 사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재명 네.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한 발 더 나가서 네. 스토킹 살인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여성 정책 공백을 채우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화 왔을 때 제가 네. 그러겠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네. 나름 이제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 이준석.
영입 얘기가 나오고부터 네. 이준석 대표가 그냥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네. 반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네. 오해가 있다면 푸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네. 박탈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완전히 제 사견입니다만 네.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건 충분히 좀 넓은 마음으로 여성들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아마 네네. 저를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인구의 반인 여성들만을 위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네. 아동이나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온 국민들이 다 안전하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인구의 반만 대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Stay